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백신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면서 자신의 두 딸 중 한 명도 이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해서 접종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신의 이름을 스푸트니크라고 지었는데요. 이게 이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이 바로 스푸트니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도 사실 소련이 먼저 쏘아 올렸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150여 개국이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쏘아 올렸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푸트니크 백신이 일반적인 3단계 임상을 거치지 않고 38명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시험을 한 뒤에 한 달 만에 최종 승인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3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라든지 어떤 자세한 과정 같은 것들이 학계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결과마저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 임상시험협회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빠른 승인은 러시아를 백신 경주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신 소비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백신을 사전 승인할지 여부를 러시아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등록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 내부에서 사용 승인이 됐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러시아 정부는 2주 안에 백신을 생산해서 접종을 원하는 의료진 등에게 먼저 제공하겠다면서 이 서방 국가들의 비판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 2,000명을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우리 정부는 이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일에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라이가 체포가 됐었는데 네네. 풀려났네요. 그렇습니다. 지미라이는 체포된 지 40여 시간 만인 12일 새벽 보석금 30만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89만 원과 이 보증금 20만 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그와 함께 체포됐던 두 아들과 이 빈과일보 임원진 4명 그리고 또 2014년 우산혁명의 주역인 청년활동가 아그네스 조 또 학생운동가 출신의 프리랜서 외신 기자인 윌슨 리 등도 각각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네. 이 홍콩 매체 동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미라이의 자산 5천만 홍콩 달러가 동결돼서 이 50만 홍콩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어서 이 보증금을 좀 늘려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긴 했지만 어쨌든 일신상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지자 수십 명은 빈과일보 신문을 흔들면서 빈과일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외쳤고 지미라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엄지만을 치켜세우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라이의 체포는 지난해 홍콩을 마비시키고 중국 인민해방군 투입설까지 나왔던 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관련된 민주진영 인사들을 일망타진하려는 목표에 따른 첫 번째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면서 이 홍콩의 민주 진영은 당국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한편 10일 지미라이와 아들들이 체포된 후 현지에서는 빈과일보 신문이 불티나게 팔리고 모 기업인 텍스트 디지털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이 홍콩 시민들의 빈과일보 지지 운동이 강력하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홍콩의 반중국 정서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중국의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이죠. 틱톡에 대한 논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워낙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기도 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틱톡 애플리케이션 깔면 내 개인정보 다 중국으로 넘어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럴까 싶었는데 실제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도 어기고 몰래 사용자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살짝 오버가 아닌가 네. 의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틱톡이 최소 15개월 이상 구글 안드로이드 이용자로부터 무단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맥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건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출시된 9개 버전의 틱톡을 설치해본 결과 이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맥 주소를 비롯한 개인 정보들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계정을 생성하고 난 뒤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 틱톡을 설치하는 순간 맥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또 신문은 틱톡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가안보 위협 관련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18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맥 주소 수집을 중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맥 주소가 뭐냐면은 PC나 스마트폰 등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 기기마다 부여되는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는데요. 구글은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 맥 주소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이 개인이 계속해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한 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의 성향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틱톡은 진화하는 보안 문제에 대처하고자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현재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 버전에서는 수집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 한편 모바일 앱 분석 업체인 앱센서스가 2018년 안드로이드 앱 25,152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앱들 중에서 347개, 1.4%의 앱들이 이 맥 주소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틱톡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에 깔려 있는 많은 앱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정보를 동의 없이 가져간 앱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자료를 입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틱톡 거래 금지 행정 명령에 이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틱톡 다운 금지와 광고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운 자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도 좀 들어볼 텐데요. 7월부터 유럽이가 관광을 재개를 하면서 지금 뭐 관광객들도 유입이 되고 이제 유럽 내부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면서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봉쇄의 필요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들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에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눈에 띄게 늘어난 국가들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좀 눈에 띄는데요. 벨기에 수도인 브뤼셀의 경우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부터 브뤼셀 지역 당국은 12살 이상부터 브뤼셀 전역의 공공장소와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한 사유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벨기에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7만 3천 명을 넘어섰고요. 누적 사망자 수도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이달부터 모든 다중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 개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도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4,036명을 기록하면서 전주보다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 정부 당국이 지난 6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들에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수도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인구가 많은 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부터 사람이 붐비는 거리와 시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6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약 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크 착용에
부분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당국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